굿모닝. 아침부터 오늘 많이 바빴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왕이면은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그죠? 돈이 없는 것보다는 많았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우리 노력 많이 하잖아요. 또 기왕이면은 많이 배웠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막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공부 무지하게 하죠. 또 기왕이면 잘생겼으면 좋겠죠. 예쁘게 생겼으면 좋겠지. 그래서 피부과도 다니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막 뼈를 깎는 그런 수술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다 좀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근데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 그 다음에 학벌, 그 다음 미모, 이 세 가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이 이걸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왜 공부를 많이 해서 가방끈도 좀 길었으면 좋겠고, 왜 좀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 추구죠. 그죠? 왠지 돈이 조금 많으면 돈이 없는 것보다는 행복할 것 같고, 왠지 좀 가방끈이 길어서 많이 배우면은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나은 사회적 지위, 권력 이런 걸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좀 잘생기고 여자가 미모가 뛰어나면 왠지 조금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미모도 가꾸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돈이 많고 정말로 많이 배우고 정말로 예쁘고 그러면은 더 행복해질까? 그럴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미모도 가꾸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 또는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 돈 걱정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 걱정을 더 많이 하더라고. 돈에 허걱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해.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은 단순히 그거는 돈 있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다음 얘기 미리 해볼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조금 덜 한 사람보다 고민이 더 많아, 살아가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더 바쁘고 더 고민이 많아. 고로 덜 행복해. 또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미모가 덜 뛰어난 여자들보다 인생이 더 꼬여. 확률적으로 고로 덜 행복해. 이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럴듯해요? 자,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돈부터.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참 힘들게 혼자 살고 그래서 제가 가끔 배달의 민족으로 그 친구가 좋아하는 회라든가 이런 걸 배달을 시켜서 집으로 배달을 해주고 그랬어요. 한 4, 5만 원 돼요.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으로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시가 넌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제가 이렇게 만나면은요,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처구니 없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친구가 말도 조금 더듬어. 성식아, 너는 너 한 달에 이렇게 주변 사람도 챙기고 살려면 한 달에 너 생활비가 200만 원 이상 되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달에 100만 원 그래도 국민연금이 나오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50만 원은 와이프 주고 50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생활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을 갖고 사는 친구니까 200만 원을 버는 건 어마어마한 부자죠.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활비가 지금 얼마나 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어느 정도가 있으면 풍족하고 부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2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난 그 정도만 돼도 부자일 것 같아. 라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 200만 원 이게 껌값이지.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한 4,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조금 여유롭게 살지 않나? 이런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놀고 있네 진짜. 야, 그래 한 달에 2천만 원은 있어야 그래도 생활이 되지.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은 아니야, 2천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2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생활비가 되지 않나?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몇 해 전에 저희 학부모님 한 분이 큰 사업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업자가 꽤 커. 근데 이분이 OSS에 학생을 보내놓고요. 등록금을 못 내.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많이 웃었어요. 말이 되냐고 그랬는데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대. 예, 그래서 지금 학비를 낼 돈이 없대. 선생님 저 심각해요. 그러면서 웃어. 근데 심각하대. 아닌 게 아니라 학비를 애가 더 있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심각하지. 그래서 저는 얼마를 못 받았길래 그래요. 그래서 뭐라 했더니 선생님 200억이요. 예? 내 기준으로는 2억 정도까지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 정도면 나는 충격이었을 것 같아. 그냥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근데 200억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규모가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200억을 빌려줬는데 그게 꼬여서 그래서 지금 2천만 원의 학비를 지금 못 내서 애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말하자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돈 있는 사람의 돈은 정말 돈이 그냥 뭐 펑펑 내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나는 그 얘기 듣고 그냥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 200억? 와, 200억을 빌려줘? 와, 대박. 근데 우리 가끔 신문기사 읽다 보면 뭐 어떤 기업이 뭐 어음이 도래했는데 그거를 못 갚아서 뭐 200억, 2천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삼성전자 그런 데가 만약에 뭐 망해갖고 어떻게 된다 그러면 조단위일 수도 있겠지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단위가 다를 뿐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자, 밑줄 그세요. 밑줄 거.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에? 돈이 많은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부자인 것 같다. 나보다 잘 살면 부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은 나보단 돈이 많으니까 돈이 풍족하고 여유로울 것 같다. 그건 내 기준에서의 얘기야. 그건 내 기준에서의 얘기지 상대방 그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또 그게 아니라니까. 돈이 많을수록 돈 걱정을 더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결코 돈에 욕심이 많아서 돈 걱정을 그렇게 더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조금 내려놓고 살면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거는 그 사람보다 못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해요. 나도 그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 안 돼봐서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그랬잖아. 전에 내가 알던 그 친구는 나보고 성식아 너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하겠네 생활비가.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 여러분 생각에 제가 200만 원 갖고 생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 웃으면서 아니야 나 200만 원 갖고 생활 못해. 한 달에 250만 원은 있어야 돼. 내가 그러고 말았어. 설명을 어떻게 해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지.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돈 있는 사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가 돈이 있어 보인다. 그 사람의 돈이 절대 내 돈만큼 안 귀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돈 걱정을 합니다. 아니, 더 해. 돈 걱정을 더 한다고. 진짜야. 돈 걱정을 더 한다고. 늘 돈에 허덕인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두 번째, 학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사회적 지위가 더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고민이 훨씬 많습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 대리보다는 과장의 고민이 더 많고 과장보다는 부장의 고민이 더 많고 부장보다는 사장의 고민이 더 많아요. 지위가 높아갈수록. 그렇죠? 우리는 더 높은 지위를 원하잖아. 그죠? 더 사회적 지위가 더 올라가기를 원하죠? 더 원하죠?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책임감도 더 커지고 돈도 더 많이 벌겠죠? 월급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원하죠? 근데 실제로 막상 가보면 돈 걱정도 더 하게 되고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빡빡해. 시간도 더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모. 우린 많이 알고 있죠. 미인방명. 미인은 운명이 꼬인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여자를 기준으로 합시다. 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평탄하게 행복하게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인생이 자꾸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는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죠? 네, 맞아요. 미모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인생이 꼬일 확률이 높아. 꼬인다는 아니에요.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순 없잖아. 야, 얼굴이 예쁘게 생기고 그러면 인생이 꼬이네니까 아이 찢어! 이씨 찢어! 그럴 순 없잖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삶이 복잡해진다니까 아이 공부하지 마. 최대한 공부하지 마. 그럴 순 없잖아. 아유 돈 많이 가지고 인생 복잡해. 아이 돈 벌지 마. 그럴 순 없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우리 함께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돈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기왕이면 나이보다 젊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이건 좋은 겁니다.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야. 해야 돼.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자 이렇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여자가 미인이면 좋지.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남자도 그러면 좋지. 그런데 미인 옆에는 항상 벌레들이 이렇게 있잖아. 나비들이. 어머 예쁘십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는 그 벌레들이 있잖아.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미모를 과신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골로 갑니다. 골로 가.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겸손해야 돼. 겸손. 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미모를 가졌고 남자가 잘생겼고 이거에 너무 빠져들면 인생이 진짜 끝장난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나가 뭐 예쁩니다, 잘생겼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별 말씀을요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만심 갖지 말도록. 그 자만심을 가지는 순간 골로 간다니까. 그거만 지키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이 많잖아요. 돈 많은 거를 과시하고 돈 많은 것이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돈 많아 보인다. 그리고 돈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100% 골로 갑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게 좋아. 그런데 그 돈 많은 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 돈 많은 거를 흥청망청하고 그러면 거의 100% 골로 가더라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겸손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된다? 돈은 많이 벌려고 노력해야죠. 그건 좋은 거지. 그런데 겸손해야 된다. 그 겸손이 뭐예요? 100을 가졌으면 50만 써라. 50 가진 것처럼만 행동하고 살아라. 그렇게 흥청망청 부티내고 살지 말아라. 근데 보니까 누가 주로 이러냐면은요, 부류가 있더라고. 첫 번째, 졸부. 갑자기 돈이 생긴 사람들이 주로 그러죠. 뭐 대표적으로 땅이 수용이 됐어. 그래서 갑자기 국가로부터 땅을 뭐 100억, 200억, 아니 뭐 1000만 원도 없었는데 100억, 200억이 생겼어. 갑자기. 또는 뭐 로또가 당선이 돼서 없던 돈 막 50억, 100억이 생겼어. 갑자기. 이건 내가 만져본 돈이 아니거든. 평상시에 내가 그 규모로 살아본 적도 없고 그 큰 금액을 내가 매니지먼트,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갑자기 생겼어.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걸 졸부라고 하잖아요. 이런 졸부들은 그 돈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쩔 바를 몰라서 진정한 찐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 부자의 모습으로 삽니다. 뭔가 이상해. 그러면 그 부를 절대 오랫동안 지속을 못하더라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자기가 그 돈을 벌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많죠. 대표적으로 부모가 부자여서 그 돈을 물려받은, 부모의 돈으로 물려받은 그 돈은 자기가 번 돈만큼 그렇게 귀하지 않거든요. 왜? 물려받은 거니까. 같은 100만 원이라도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 100만 원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100만 원은 금액은 동일해도 가치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꽁돈 같은, 이거 공짜로 생긴 돈 같은 돈, 물려받은 돈, 뭐 로또 같은 걸 탄 돈, 이런 돈은 흥청망청 쓰게 돼 있어. 왜?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 관리를 잘 못해. 여러분 보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가 부자에서 잘 살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30-40년 지났을 때도 그 부를 유지하고 있던가요? 내 주변에서 보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드물게 있긴 있어. 근데 별로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해. 뭘 착각하냐면 부자들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대한민국의 부자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자기가 부를 일군 사람이다. 자수성가형. 그런 사람들이에요. 절대 다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돈을 벌고 이룬 사람들은 절대 돈을 쉽게 못 씁니다. 어렵게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돈을 얻어서 쓸 때,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 뭐 이렇게 자기가 직접 번 돈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번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성향이. 그래서 왜 가끔 보면 그런 기사 보죠. 뭐 100억대 부자인데
뭐 맨날 그냥 짜장면만 먹고 살고 뭐 오단벌 가지고 뭐 그게 참 우리가 볼 땐 궁색해 보이지만 자수성가형으로 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돈을 어렵게 벌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를 못해.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막 부자 티 안 냅니다. 그렇게 부자 티 안 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부를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해서 돈 때문에 돈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돈 때문에 돈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돈을 과신한 나머지 돈의 관리 능력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야.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 돈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게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대물림으로 명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그걸로 그렇게 티내지 않습니다. 본래 집안 내력이 있는 명문가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학벌이 어쩌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그렇게 티내고 그러지 않아. 조용하죠. 근데 개천에서 용난 집안일수록 어지간히 그 브랜드를 내세우죠. 아우 얘는 서울대 나왔어. 뭐 했어 이런 거. 그게 왜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자기 학벌에 취해 있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뭐 한데. 그래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골로 가더라고. 내 편이 없어. 다 적이야. 다 적. 그렇게 여기서 또 겸손해야 된다니까. 내가 비록 많이 배우고 가방끈이 길어도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중요하다. 저 모르는 거 맞습니다. 그냥 그때 운이 좋아서 그냥 뭐 거기 간 거지. 뭘 제가 잘났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유난히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내가 몇 년 뒤에 어딜 나왔는데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결국 옆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거거든. 즉 다시 해서 겸손하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결국 다 적을 만들더라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본래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사회주의가 올라갈수록 인생은 힘들어. 그건 정답이에요. 절대 생긴 거 해볼까요? 못생긴 사람은 적이 없어. 적이 없어. 근데 좀 인물이 뛰어나잖아요. 그럼 남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가잖아. 그 길걸 이렇게 가는데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들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쳐다보죠. 그럼 이제 얘 졸라 잘생겼다. 근데 동시에 우린 그 생각을 해요. 인생 참 힘들겠구나. 난 못생겨서 다행이야. 키도 작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뛰어나면은요. 주변에 적이 많아. 그래서 뭐 이렇게 기왕이면 잘생긴 게 좋죠. 기왕이면 남자도 여자도 잘생기게 당연히 좋지. 근데 겸손해야 돼. 이게 잘난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근데 그거 겸손하기 쉽지 않아. 막 그 예쁜 여자가 있으면 어디 아파? 누가 오빠 배가 좀 아프다. 배 아파? 어디가 아파?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어디가 아파? 막 어디 업고라도 병원에 뛰어갈 태세죠, 그죠? 못생긴 여자가 배 아파 그럼 사돈이 땅 샀냐? 아파라. 미안,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무관심하고 아무래도 뛰어난 얼굴을 가지면 좀 관심들 갖잖아. 그것이 그 사람을 게을르게 만든다고. 인물이 뛰어나면 게을러지죠, 여자들이. 왜 옆에서 다 해주니까. 그 똥벌레들이 막 하고 어디 배고파? 어디 아파? 내가 다 해줄게. 이러잖아. 나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똥팔이네 이거. 그러니까 게을러진다고. 건방져져. 쉽게 얘기해서. 그럴수록 겸손하게 아니에요. 제가 알 수 있어요. 이쯤 돼야 인생이 안 꼬이는데 안 꼬이는데 그 미모를 믿다가 인생이 골로 가더라.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돈을 많이 가질수록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미모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우리 모두가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평화보다는 마음의 고민,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돈 걱정을 더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에 대한 걱정을 더 하고, 미모가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인생이 더 꼬이더라. 그게 진리야. 안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래. 그런데 안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럼 겸손이 뭐예요? 돈을 가져도 자기가 100을 가졌으면 50 정도만 생활을 해라. 그러면 안전해. 근데 100의 생활 또는 120을 보여주고 생활한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한다?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미모에 취해 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막 도와준다고 난리다? 그건 나는 잘생겼으니까 미모. 평생 미모가 값디까? 안 가. 그래서 자기 능력이 없어. 골로 가. 어느 순간. 겸손. 역시 겸손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을 봤을 때는 그걸 동시에 인정해주고 절대로 돈 많이 가진 사람의 돈은 참 저 사람은 돈은 많으니까 돈 걱정 안 하겠구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 걱정을 더 많이 하더라. 단위가 다를 뿐이에요. 돈의 단위만 다를 뿐이야.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돈 걱정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돈 걱정을 많이 하는 게 그 사람이 돈해서 돈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규모가 달라지면 우리하고 규모만 다를 뿐이지 걱정은 똑같아. 그래서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자들의 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명심해야지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한번 오늘 제 얘기를 곰곰이 씹어가면서 주변 사람들 오쌤의 얘기를 딱 듣고 내 주변 사람들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마음의 평화, 행복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능력에 맞게끔 100의 능력을 가졌으면 한 50 정도만 이렇게 취하면서 살아가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항상 행복하고 마음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그거를 100을 가졌을 때 100 또는 90, 100, 110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살니까 항상 외줄 타는 것처럼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 항상 조금 내려서 기준점을 내려서 그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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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